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저희 15시 30분이 돼서 기 안내드린 연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오늘 내용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환경보존협회 국가환경교육센터 홍성환 계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연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한국교원대학교와 서울교육대학교에서 환경을 전공해서 지금 현재 국가환경교육센터 미래세대교육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가환경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성, 그리고 통합성과 전문성, 소통과 이해, 협력과 참여, 혁신과 도전이라는 5가지 주제를 가지고 환경교육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국가환경교육 소통기관으로서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래세대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학교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과 또 콘텐츠를 개발해서 학교 환경교육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연수에 대한 목차를 안내드리면 크게 환경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학교 환경교육을 조금 더 쉽고 또 알차고 선생님께서 필요로 하는 자료들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교육이란 무엇인지 짧게라도 안내드릴까 합니다. 사실 환경교육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각 기관마다 굉장히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생태전환 교육이라든지 기후위기 대응 교육, 그리고 탄소중립 교육이라든지 사회환경 교육과 같이 굉장히 환경교육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들이 활성화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교육에 대한 의의를 환경교육 법제화에 대한 내용들을 위주로 살펴보면 환경교육이란 국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존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 태도와 가치관 등을 갖추어서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있는 환경교육이 의무화되어 진행을 하는 그런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법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환경교육에 대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약칭으로 환경교육법이라고 명명을 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동일 수준의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여하여 법제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운영되고 있는 그런 다양한 환경교육 의무화 시행에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환경교육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안내드리고자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유치원과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만 5세의 누리과정이 도입되어 환경과 생활, 그리고 동식물과 자연에 대한 환경교육을 중심으로 내용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환경교과가 단독으로 운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아니면 방과 후 학교 등을 활용해서 환경교육이 실시되고 있고요. 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995년에 이제 환경이 독립교과로 개설이 되어서 학교장의 재량으로 선택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009년 또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해서 환경교육이 운영되고 있고요. 2014년도에 환경과목을 선택한 학교는 약 250개 정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996년부터 환경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독립교과를 개설해서 2009년도 환경과 도시성장으로 확대가 개편되면서 2015년 환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아마 지금부터 운영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조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환경교육 프로그램 활용 방안에 앞서서 1번 또 콘텐츠를 활용한 내용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들께서 이제 저희 쪽으로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는 부분이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재에 대한 안내를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후변화 및 저탄소 생활 실천 교재라는 것은 저희가 2020년 환경부와 기상청 그리고 교육부가 3개 부처 공동으로 개발한 교육 교재입니다. 그래서 크게 초등 과정과 중등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 교재에 대한 특징을 조금 안내드리고자 하면 특강이 2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초등학교는 블록타임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는 단원 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과정 같은 경우에는 12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개별적인 수업을 단일차시로 구성을 하는 것도 굉장히 용이한 교재이고요. 또 만약에 우리는 좀 프로젝트형 수업을 좀 기획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특강들과 함께 선생님들께서 조금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단원들을 연계해서 프로젝트형 수업으로도 구성을 하여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선생님들께서 조금 학교 현장에서 교육에 대한 그런 진행을 용이하게 안내드리고자 저희가 교사용 지도서 외에도 학생용 워크북과
교육용 PPT를 제작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교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환경교육 포털 사이트에 해당 자료들을 이미 올려놓은 상태고, 선생님들께서 조금 환경교육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운영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후위기 대응 환경교육 교재입니다. 저희가 2년 전부터 총 올해 금년도가 3년 차로 전국의 6개부처가 탄소 중립 학교를 운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작년도에 17개 시도교육청이 뜻을 모았고, 또 충북교육청이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저희와 함께 학교급별 교육 프로그램들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들을 개발을 했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교재 같은 경우에는 초등과정과 중등과정으로 2개 과정밖에 구성이 되어 있지 않지만, 본 교재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조금 더 세분화돼서 저희가 내용을 구성하여 만든 교재입니다. 유아 과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문의가 오고 있는데요. 그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환경교육 포털에 누리 과정으로 별도의 자료를 제작해서 올려놓은 부분이 있어서 해당 부분 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본 교재도 저희가 초등용 지도서와 함께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수 있는 PPT 자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해당 자료들을 활용하시면 조금 더 대상에 맞는 그런 세분화된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사실 교사용 지도서나 그 학생용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소개해드린 자료 외에도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어서 조금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조금 요청하시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과 함께 조금 학생들이 재미있어하고 조금 쉽게 받아볼 수 있는 웹툰을 개발을 했는데요. 해당 웹툰 같은 경우에는 그 1년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환경기념일을 저희가 주제로 삼아서 각 기념일마다 환경교육에 대한 의미와 또 그 환경의 날, 환경기념일이 가진 그런 교육적 의미들을 많이 담으면서 학생들이 조금 더 그런 기념일에 대한 내용들을 쉽고 재미있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본 같은 경우에는 웹툰을 조금 더 상세화된 내용을 예시로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학생들에게 기념일이라고 하면은 뭔가 쉬는 날 이런 이미지가 강한데, 그런 환경 기념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환경적인 요소들의 의미를 가진 날짜들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었고, 조금 그런 내용들을 쉽고 그리고 한눈에 파악하기 편한 상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콘텐츠입니다. 두 번째로 조금 학교 내나 아니면은 교실 내에서 학생들과 함께 환경교육에 대한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 자료들도 저희가 개발을 했는데요. 해당 포스터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웹툰과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포스터를 개발하여 구성을 해놨습니다. 본 포스터는 그 어떠한 월별로 구성되어 있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마인드맵 형태로 다양한 내용들을 구성을 해 있고요. 이게 1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본 10장들을 다 조립해서 붙이게 되면 탄소 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실현할 수 있는 마을 형태로 저희가 내용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해당 자료도 환경교육 포털에 저희가 업로드를 해 놓아서 선생님들께서 조금 관련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 높아지면서 실제로 이런 환경교육이나 아니면 유관된 그런 환경 분야에 대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저희가 기후변화 잡학사전이라는 그런 콘텐츠를 저희가 개발을 했는데요. 해당 그 콘텐츠를 보시면은 저희처럼 환경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다양한 부분에 대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교사분들의 내용 외에도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새를 연구하는 연구소 아니면은 비거니즘에 대한 그런 작가들이나 그린피스에서 종사하시고 있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본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진로와 연계해서 바로 맞닥뜨려져 있는 그런 대상 학군이기 때문에 이러한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도 학생들이 조금 환경교육에 대한 그런 관심과 조금 더 나아가서 환경교육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조금 종사하고 있는 그런 진로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조금 저학년 친구들이 환경교육을 좀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게임 형태로도 저희가 콘텐츠를 개발을 해놨는데요. 이제 본 게이미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구에 찾아온 위기를 방탈출하는 형태처럼 다양한 요소들을 모아서 탈출하는 그런 게임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학교에 코로나 시대 때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태블릿 PC들이 보급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게임들을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교육도 학교에서 쉽고 재미있게 좀 진행할 수 있는 콘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콘텐츠들을 많이 안내드리면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지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콘텐츠들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교육 포털에 조금 앞서 말씀드린 교재나 아니면 웹툰 그리고 말씀드린 게이미피케이션이나 기후변화 잡박사전, 진로체험 연계 관련 영상 콘텐츠들을 모두 한 페이지에 저희가 업로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 환경교육 웹페이지라고 해서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앞서 소개해드린 그런 콘텐츠들을 만나보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사실 이러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콘텐츠 외에도 조금 관내에서 선생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사회환경교육 단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저희가 올려놓은 상태라서 선생님들께서 꼭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콘텐츠들에 대한 내용을 탐색을 해보시면 조금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하시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내용들에 대한 안내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꿈꾸는 환경학교 운영입니다. 꿈꾸는 환경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환경교육이 계속적으로 약화됨에 따라서 조금 학교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서 환경교사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주고 또 이러한 환경교실을 통해서 학생들과 함께 환경교육에 대한 조금 심도 있는 탐색을 해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꿈꾸는 환경학교에 지원을 하셔가지고 선정이 될 경우에 저희가 3년을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매년 그 학교 규모에 따라서 적게는 500만 원 그리고 최대로 1000만 원까지 그 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지원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2, 3년 차의 선생님들께서 환경교실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환경교육을 야외에서 진행할 수 있는 야외활동 공간 그리고 혹은 환경교육에 대한 그런 성과물들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 공간 등 저희가 다양한 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 부분을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해당 금액은 약 5천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꿈꾸는 환경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모델이라고 하는 그런 사례들을 조금 가지고 와서 안내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단에 있는 사진은 부천에 있는 송내고등학교 사진입니다. 사실 부천의 송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학교에 환경교사가 상주하고 있는 학교였는데요. 아무래도 환경교육에 대한 좀 관심이 없던 시절에는 그런 환경교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하지 못해서 조금 환경교육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저희가 우측 부분에 보시면은 실제로 환경교실을 조금 다양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책별상이라든지 아니면 슬라이딩 벽지를 통해서 학생들과 함께 실내 그리고 실외 교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형태로 꿈꾸는 환경교실을 저희가 건축을 해드렸고요. 그 내부에도 저희가 환경교육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들을 조금 지원을 함을 통해서 실제로 송내고등학교가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를 이룬 사례로 저희가 꼽고 있습니다. 고색고등학교는 관련해가지고 환경교실에 대한 사례를 조금 더 같이 안내드리고자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로 좌측의 사진을 보시면은 유휴교실이라고 해서 사용하지 않던 교실을 조금 환경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보제들과 그 다음에 환경교육적 의미를 가진 콘텐츠들을 많이 포함을 해서 학생들과 함께 또 즐겁고 알찬 그런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변경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합천평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노후화되어 있던 교실을 조금 개편을 해서 실제로 다양한 환경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실과 또 이 합천평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텃밭을 굉장히 크게 저희가 조성을 해서 노작이라든지 다양한 대안학교형의 형태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교육을 이렇게 유분리해서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교실을 지원을 해드렸고요.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좌측에 조금 홈베이스 공간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 외에도 다양한 환경교육이나 환경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교실적인 특색을 갖는 그런 방식으로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환경동아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매년 100개의 환경동아리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동아리 같은 경우가 사실 학교에서 가장 환경교육을 쉽고 또 시도적으로 진행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유학까지 확대를 해서 선생님들께서 구성하고 있는 동아리 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선생님들께서 동아리를 운영하는 그런 활동 운영비 외에도 다양한 학생들과 함께 교육할 수 있는 관련 자료들, 그리고 동아리들에서 활동 계획에 대한 진행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연말에는 다양한 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동아리들이 활동했던 내역들에 대한 시상과 또 그러한 내역들이 전국 단위 학교들에서도 많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사례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우수 사례를 뽑을 수 있었던 동아리 활동들을 또 가지고 왔는데요. 하단에 보시면은 실제로 한 초등학교에서 동아리를 운영을 하면서 양봉장을 운영했던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옥상 위에 사회적 기업과 연계한 업무 협약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 양봉장을 설치를 했고요. 그런 양봉장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꿀들을 지역사회와 함께 연계해서 실제로 이걸 판매를 했고, 또 그런 판매에 대한 그런 수익성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또 환경교육 동아리 활동에 있어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사례들로 저희가 뽑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그 외에도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만들기라든지 체험활동 위주로 구성했던 그런 동아리들도 많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대에서 굉장히 온라인 콘텐츠들이 많이 만들어졌었는데, 학생들과 함께 이런 동아리 활동들을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또 다양한 역할놀이나 아니면 진로 체험 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들을 진행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원 사업입니다.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도에 처음 운영을 해서 정규 교과 과정에 환경교육을 편성을 했거나 아니면 창의적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학교들을 저희가 선발해서 모범적으로 우수학교를 지정하여 포상을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정 시에 3년간 저희들을 통해서 지원을 받게 되고요. 저희가 포상 형태로 그 예산을 한 2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하게 되고, 그 외에도 이러한 우수학교에서 만들었던 다양한 경험들과 노하우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환경교육 콘텐츠라든지 교사 연수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2개교, 그리고 중학교 2개교, 그리고 고등학교 2개교가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과 함께 또 그동안 저희 사업을 받지 않았지만 실제로 학교 내에서도 다양한 우수했던 콘텐츠를 저희가 접할 수 있었고, 실제로 환경교육을 운영했던 저희 기관으로서도 굉장히 놀랍고도 굉장히 또 혁신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그런 우수학교로 선발됐던 학교들의 모습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텃밭을 이용한 텃밭교실, 그 다음에 햇빛장이라든지 달빛장이라고 해서 지역사회에 연계한 굉장히 우수한 활동들을 하고 있었던 학교들도 있었고요. 이행 흙공을 던지거나 아니면 학교 내에 어떤 친환경적인 그런 숲이라든지 그런 생태 환경들을 조성을 해서 학생들과 학교 내에서의 그런 다양한 교육들을 진행을 했던 학교들이나 아니면 국제적으로 그리고 또 환경 교과를 활용한 다양한 교실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체계적인 수업을 했던 그런 학교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지원 사업 중에서도 조금 프로그램 중심으로 선생님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푸르미 이동형 교실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저희가 04년부터 운영을 했던 굉장히 환경부의 대표적인 사업인데요. 저희가 전국의 7개 권역에 교육 차량을 배치해서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그다음에 기관에 직접 찾아가서 환경교육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단에 보이는 버스 형태를 좀 개조해서 학교를 방문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45인승 CNG 버스 안쪽을 저희가 다 의자를 뜯어내고 교실 형태로 구성을 해서 그 교실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체험 콘텐츠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식물이라든지 물, 공기, 흙, 그리고 식품, 에너지나 기후변화 같이 굉장히 다양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고요. 조금 체험과 연계해서 저희가 교육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학교 학생들이 즐거워하고 또 참여를 원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환경교육 포털에서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환경교육을 신청을 해서 해당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저희가 이제 선발을 해가지고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현재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모집이 끝나서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관에서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차량 콘텐츠 내부들이 조금 일부 달라서 저희가 사진 형태로 가지고 왔는데요. 우측처럼 환경교육 포털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학년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원하는 주제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버스 형태로 저희가 학교를 방문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인원에 대한 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30명까지 그 버스 안에 탑승을 해서 저희가 함께 수업을 받을 수 있고요.
조금 고학년이나 조금 덩치가 큰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 20명 정도 내외가 탑승을 해야 조금 수업을 진행하는데 용이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해당 부분은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푸르미 이동교실에 대한 교육 모습도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수업 같은 경우에는 교실에서 진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강당 형태, 아니면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푸르미 이동환경교실 차량에 탑승해서 받는 수업 형태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환경교육 교구입니다. 사실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교구들을 실제로 받아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즐거운 형태로 환경교육을 진행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협회에서는 체험이나 놀이를 위해 만들어진 환경교육 교구를 학교나 기관 등에 무료로 보급하고 조금 학생들이 재미있는 환경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교구는 약 92종, 한 6,800개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 인기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양한 학교들에게 교육 혜택을 드리고자 짧게는 1개월, 그리고 많은 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교구 같은 경우에는 길게 3개월까지 저희가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환경교육 포털 사이트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환경교육 교구를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이 교구 외에도 우수환경 도서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은 사업일 것 같습니다. 신청 페이지에 대한 조금 예시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왔고요. 선생님들께서 푸르미 이동교실을 신청하셨던 것처럼 관련해가지고 내가 관심 있는 주제,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기간에 맞춰가지고 재고 수량을 확인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선생님들께서도 해당 관련 교구들을 받으시면 저희가 내부에 같이 교구의 활용법을 같이 안내드리는 그런 안내서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조금 안내서를 읽고도 이런 교구 내용을 진행하기가 조금 어렵거나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환경교육 포털 유튜브에 각 교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올려놓은 상태라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활용하면서 교구를 진행을 하시는 것도 진행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 포털 사이트에 대한 안내입니다. 사실 환경교육 포털 사이트는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가장 많이 들어본 그런 국가 허브 사이트일 것 같은데요. 해당 사이트에는 저희 학교 환경교육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유아라든지 학생, 그리고 성인, 성인에는 학부모라든지 노인과 같은 그런 다양한 전국민 생애주기별로 저희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교육 관련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가환경교육센터에 대해서만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환경교육에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포함을 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해당 부분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카드뉴스나 아니면 다양한 환경 정보, 뉴스레터, 웹진, 그다음에 저희가 SNS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올리고 있어가지고 해당 부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거나 해당 자료들을 활용하셔서 수업을 진행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선생님들에게 직접적으로 실시간 응대를 드리고자 기후환경교육 헬프데스크를 2년 전부터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헬프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의 탄소 중립 실현을 조금 돕고자 저희 크게 5가지 분야에 나눠서 각 담당자들이 선생님들께서 실시간으로 도움을 요청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응대를 해드리고 있고요. 크게 교육과정 재구성, 그리고 학교 변화 지원, 그 다음에 문화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외부 자원과 연계한 지원들, 그리고 대상별 교육 지원에 걸쳐서 저희가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개로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관련해가지고, 유익 있게 보시면 좋으실 그런, 사업이 있어가지고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환경부에서 우리가 그린 환경 일기 쓰기라고 해서, 제 선생님들께서, 환경교육 포털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그 일기장을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신청교사 1인에 대해서 교사용 지도서와, 참여학생 명단에 맞춰가지고 일기장을 선착순으로 배포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3월 28일부터 얼마 전에 시작이 돼서 선착순 마감시까지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관련해가지고 꼭 필요로 하신 분들은 빨리 신청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본 일기장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또 저희가 시상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열심히 쓰는 활동들에 대한 보상도 같이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앞서 말씀드린 기후환경교육 헬프데스크에 대한 화면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환경교육 포털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우측 상단에 연두색깔 글씨로 기후환경교육 헬프데스크의 별도 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해당 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내용과 그런 내용들을 구체화시켜서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선생님들과 함께 최대한 빨리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고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환경교육 헬프데스크에 대해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부분들을 조금 선생님들께서도 전문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실행 안내서라는 걸 만들어서 환경교육 포털에 올려놨는데요. 해당 그 안내서에는 선생님들께서 학생들과 함께 환경 소양에 대한 검사를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저희가 그간 운영했던 다양한 우수 성과들에 대한 것들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조금 읽기 자료로 편하시게 접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탑재되어 있는 실행 안내서를 참고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조금 나는 실행 안내서를 다 읽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우측 하단에 이런 실행 안내서를 요약해서 영상 콘텐츠 형식으로도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료는 환경교육 유튜브나 환경교육 포털 사이트에 저희가 별도로 내용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통해서도 기후환경교육 헬프데스크에서 지원드리고 운영하고 있는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활용 사례 안내입니다. 사실 학교 환경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내용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교육과정 재구성은 사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담당자보다도 선생님들께서도 저희보다 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때는 교육 목표, 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학생들과 함께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가르치고 배울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진행했던 교육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완을 하셔가지고 재구성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저희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다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교권의 재구성 같은 경우에는 단원간의 통합과 확장을 위해서 교육의 효율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중학교 환경교과의 환경체험 단원과 생태계를 구성을 해서 조금 생태체험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예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과 간 재구성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교과에 연관되는 단원을 연결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미술 교과에서의 디자인 영역과 또 환경의 자원순환을 통합해서 업사이클 교육을 하는 그런 예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과와 비교과 간의 재구성을 통해서도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데요. 교과에서 추출한 다양한 학습 주제를 가지고 창체 시간이나 이런 비교과에 대한 진행할 수 있는 부분과 연계해서 진행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런 예시로는 사회 교과에 대한 환경 문제에 대한 대책을 알아보는 그런 주제를 진로 체험이나 아니면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재구성을 통한 그런 환경 교육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예시안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사실 매년 교사학습 공동체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그 유아나 초등, 중등, 고등에 있는 그런 다양한 학교급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이런 환경교육 과정을 재구성한 그런 콘텐츠들을 많이 연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해가지고 조금 재미있는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본 사례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실과에 대한 다양한 분야를 조금 환경에 대한 그런 주제들을 접목을 해서 의복 스타일링을 진행을 했던 수업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지도안은 KSDGs 그런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도 연계가 되어 있는 수업이었고요. 학생들이 실제로 자기가 쓰지 않는 그런 의생활식품을 가지고 리사이클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그리고 또 실용성 있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했던 활동이었고요. 실제로 이 활동 결과물은 학생들이 스스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물품들을 기획을 함을 통해서 자기 발전에 대한 그런 의미 탐색과 또 이러한 재미있는 또 활동을 통해서 환경교육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교육과정의 재구성에 대한 연구자료들도 많이 분석을 해서 올려놨는데요. 저희가 국영, 수사, 과학, 주요교과와 함께 저희가 작년도에 조금 차기 교육과정에 환경교육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자료들도 저희가 연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금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실생활 외에도 조금 내가 좀 연구를 통한 그런 우리 교육과정에 반영을 원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환경교육 포털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연구자료들과 통해서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교학봉이나 전학봉을 통한 그런 연구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접점수 실천 문화를 조금 확산할 수 있는 사례들과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여고의 유란자원센터를 조금 안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학생들이 학교 구성원으로서 직접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기획을 해서 실현화됐던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 내에 구성하고 있는 대구여고 학생들 중에 학생회, 그리고 환경기획단, 그리고 건축 동아리 학생들이 아이디어가 모여서 자원순환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자원순환센터를 건립을 했고요. 사실 원래 이 자원순환센터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굉장히 좀 더러운 형태로 그런 자원순환 분리배출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런 그런 시설적인 부분들이 학생들 실제 아이디어로 많이 개선이 되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그 우리 학교 내에 있는 다양한 시설을 통해서도 우리가 환경교육에 대한 의미를 탐색을 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자원순환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연계해서 직접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런 훌륭한 사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나 저탄소 모빌리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안내드리고자 하는데요. 에코바이크라고 해서 이제 학생들이 사실 등교를 할 때 굉장히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요즘에 학생들이 그런 바이크를 타고 다니는 부분에 대해 그런 성과들이 우리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조금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성과로서도 이러한 교육 의미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플들이 있어서 안내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후환경교육 네트워크에서는 학생들이 평소에 하는 활동들이 얼마나 많은 탄소 발자국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탄소 발자국에 대한 수치들이 내가 활동을 했을 때 그런 CO2 발생이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다음에 이러한 CO2를 없애기 위해서는 나무들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저탄소 모빌리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선생님들께서도 이러한 모빌리티라든지 다양한 어플들을 통해서도 환경교육을 진행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깊을 것 같고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기후변화 아마 1.5도씨라고 해서 굉장히 학교에서 많이 활용하고 이제 대결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앱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 부분도 선생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당근마켓이라고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도 학생들과 함께 친환경적인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어떤 사례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구미 현곡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복 나눔 행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내가 좀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다른 학생들과 나눔을 통해서 그런 환경에 대해서 조금 내가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문화들에 대한 활동을 진행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 장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활용하지 않는 다양한 학용품이나 중고책들을 통해서 실제로 학부모들도 이런 환경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학생들과 함께 이러한 문화에 대한 것들을 나누면서 다양한 환경교육적 의미를 탐색할 수 있는 사례들도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선생님들께서 직접적으로 교육하시는 부분 외에도 외부 기관이나 아니면 지금 외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한 환경교육 접근도 굉장히 좋은 환경교육 실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은 이제 국가환경교육센터를 지정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인데, 전국에는 18개의 광역센터가 존재를 하고 있고 각 지자체의 기초환경교육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국가 단위에 있는 환경교육 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또 광역센터나 아니면 기초센터에는 지역사회에 조금 더 적합하고 지역사회에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또 마찬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조금 관내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면은 저희 외에도 광역센터나 기초환경교육센터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좀 관련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은 선생님들께서 조금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환경교육을 체험을 하러 외부로 나가고 싶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와 함께 매년 우수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정제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환경부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직접적으로 인증을 해서 발부한 사업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우수하게 조금 우수하고 또 안정성을 좀 보장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저희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포털 사이트에 저희가 내용들을 올려놓은 상태라서 선생님들께서 직접 검색을 하셔가지고 관내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탐색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년 그간은 선생님들 대상으로 조금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었었는데, 사실 이런 연수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께서 조금 요청드리는 부분이 선생님들 교원 연수 이 수학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같이 연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 중앙교육센터에 저희가 크게 두 가지의 그 중앙교육연수원에 저희가 환경교육과 관련된 두 가지 연수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해당 연수는 15차 시 1학점을 이수받으실 수 있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저희가 별개로 그러한 좀 연수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알리고자 연간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이벤트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제가 조금 선생님들과 함께 또 그런 역량 강화를 조금 더 재미있고 알차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별개로 선생님들께서 좀 학교에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은 그런 문화적인 그런 콘텐츠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재작년에 그 잉크 절감 효과를 위한 탄소 중립제를 개발을 해서 환경교육 포털에 탑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글씨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탄소 중립제가 뭐지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글씨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저희가 조금 구멍을 뚫어 놓은 그런 글씨체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인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잉크 절감을 통해서 환경교육에 대한 의미를 조금 파악하고, 그 다음에 관 내나 아니면 학교 내에서도 이러한 글씨체를 통해서 작게나마 조금 선생님들의 환경인식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가져온 그런 안내사항이어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조금 관심 가져가지고 많이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선생님들께 안내드리고자 하는 연수 내용들은 이렇게 다 여기까지 잘 준비를 했고요. 선생님들께서 혹시 오늘 연수들이나 아니면 그간 선생님들께서 궁금하셨던 내용들을 편하게 말씀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선에서 선생님들께 좀 친절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화면 공유를 중지하고 저희 선생님들과 함께